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가족이 강도에게 당할 뻔했다. 이건 귀신이나 꿈 얘기가 아니고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 실화고요. 저희 가족이 겪은 일입니다. 저는 그날도 5시쯤에 학교를 마치고 바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간 친구 3명이 모두 오늘은 재미없다면서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였습니다. 애들이 딴 거 하길래 그냥 계산하고 집에 바로 갔습니다. 집에 바로 갔는데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비번을 따고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직접 열곤 합니다. 근데 비번을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확 당기고는 문을 잠그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깐 밖에서 누가 엿듣고 우리를 지켜보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뜻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 방으로 와서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과 저는 아침에 모두 집에서 나갔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퇴근하셨고 전 매일 PC방에 갔다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에 들어옵니다. 부모님이랑 저는 모두 집을 비우고 문을 잠그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어디 나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차 타고 10분 거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한 5시쯤에 아버지 직장 동료분들이랑 현장에 나가 계셨는데 집에서 전화와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상민이 아니냐 아니면 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두드리다가 아이 목소리 내는 것처럼 할아버지를 불러서 할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우리 아들은 아니겠고 상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대요. 어쩐지 그날 학교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와서 저보고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냥 학교라 하니깐 아버지께서 전화를 끊었죠. 제가 학교인 걸 확인하고 아빠가 집에 전화 다시 해서 할아버지 보고 문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들어갈 때 주위를 살피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려고 보는데 번호가 몇 개는 눌러져 있고 몇 개는 나와 있던 거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그때 당시 전자식 비밀번호가 아니라 버튼식 비밀번호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총 6개를 누르고 돌려야 되는데 4개는 맞추고 2개는 틀려져 있었다네요. 우리가 매일마다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손지문 때문에 번호가 점점 희미해져서 도둑들이 그걸 알고 비밀번호를 생각해낼 수 있다네요. 아무튼 제가 아버지께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우리 집을 노리는 도둑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어디 나가지 말고 문도 절대 열어주지 말고 가족들 모두 조심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에 그 사실을 잊고 학교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셨다고 했던 장면처럼 비밀번호가 눌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래서 뒤돌아봤는데 반대편 A동 복도의 창문에서 누가 기웃거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고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갔죠. 할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보려고 후다닥 들어갔는데 다행히 잘 계시더군요.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저보고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하시고 곧 집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오시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됐을 때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시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옥상 현관문 앞에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옥상 입구는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남자가 어두우시죠? 불 켜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기 폰에 후레쉬를 켜주면서 태어난 척 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놀라셔서 누구야? 라고 했는데 뒤에 복도 창문에서 다른 남자가 뛰어내려 저희 아버지 뒤통수를 뭉둥이로 내려쳤습니다. 빗 맞았는지 저희 아버지는 기절 안 하시고 때린 남자의 멱살을 잡고 막 소리 질렀다네요. 그러다가 현관문 앞에 있는 남자가 와서 저희 아버지를 몇 차례 더 때리고
저희 아버지가 힘이 빠지셔서 둘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것도 막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둘이 시부렁거리면서 그냥 걸어서 도망갔다네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에 피 흘리시며 돌아오셔서 제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못 간다고 하시면서 붕대로 머리를 감고 그 다음 날에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퇴근 안 하셨는데 어머니 보고 찜질방에 가서 자고 내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경찰에 신고하고 짐작 가는 사람 없냐면서 수사하고 그랬는데 수사기간이 다 끝나고 저희 아버지가 몇 년 뒤에 딱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사 온 첫 달에 반상회를 하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302호의 총각이 모든 어른분들한테 이것저것 물었죠. 무슨 일 하냐면서 맞벌이 하냐 이런 식으로 대충 출퇴근 시각도 묻고 그랬다 하네요. 근데 그 총각은 2달 만에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고 2주 뒤에 터진 일이었네요. 그리고 우리 비동에서 맞벌이하고 자식이 외동인 집은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날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전화. 나와 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려 그것 때문에 좀 힘드셨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어머니께서 뭐랄까 좀 강인하셨어요. 제가 문병 갔을 때마다 항상 아픈 기색이 없으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말기 때쯤 제 친구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포기하시고 제 친구와 친구 아버님께 고생시키시는 게 싫으셨던지 마지막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친구는 간호 때문에 특별히 담임 선생님께서 빠져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며 학교를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슬픈 게 제 친구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거였죠. 진짜 저희 둘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는지 성적도 놀랍게 좋아졌고요. 10월 달쯤 친구 어머님께서 결국 돌아가셨죠. 아침에 친구 전화를 받고 병원까지 갔다가 친구가 이제 괜찮다고 학교 끝나고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담임 선생님께 가서 친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단체 조문을 하기로 둘이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갸우뚱 하시는 겁니다. 분명 어제 10시경에 제 친구의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 힘내시고 일어나시라고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어머님이 맞다고 말이죠. 근데 제 친구 가족이 10시에 그것도 어머님께서 집에 있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갸우뚱했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친구 집에서 유품 정리를 도와주는데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10시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다고 하네요. 번호를 확인해보니 담임 선생님의 번호였고 통화 기록을 봐도 그날 통화를 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아들의 칭찬을 듣고 싶으신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